영어 사전 찾는 방법, 그리고 영어 단어 숙지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보면 두 번째 뉴스 청취 영상 COVID-19 School Closure에 관련된 단어를 찾는 워크시트이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약에 closure라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영어 뜻, 그 다음에 한국어 뜻 두 가지 나눠서 찾아주고 그 대신 abbreviation, 그 축약형으로 part of speech 품사를 꼭 써줘라. 그래서 noun이면 n점, 그 다음에 명사면 명점 이렇게 품사를 표시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sentence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역시 나눠서 뉴스 영상에서 어떻게 그 단어가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찾아서 직접 예시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찾은 예시를 써라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좀 귀찮잖아요. 사실 막 일일이 찾아보고 그리고 뭐 나 대충 뜻 아는데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확하게 찾는 습관이 나중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 한번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의 기본형으로 검색을 합니다. 단어의 기본형으로 검색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뉴스에서 ramping up 이렇게 나왔으면 ramping up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ramp up 이렇게 뭐 물론 램핑업이라고 쳐도 관련 단어로 해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기본형을 항상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찾기 전에도 이 단어가 뭐 사용된 문장에서 어떠한 품사로 사용됐는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검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로는 collapse라는 단어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collapse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상위 세 가지 뜻만 일단 보자면 related topics,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그 공부할 때 이렇게 발음 기호를 다 일일이 공부를 해서 막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요. 뭐 여기 이제 일단 읽는 방법, 발음 기호 알면 굉장히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요즘은 전자사전이 있어서 선생님 때는 다 종이사전이었으니까 발음 기호를 알아야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클릭해보면 발음도 확인할 수 있죠. 꼭 확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사실 국내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미국을 나가게 됐는데 아버지 직업 때문에 1년 있다가 고3 때 여름방학 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1년 그 미국 거주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 해외에 노출돼서 공부한 친구들이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의 발음은 원어민에 가깝지는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단어를 찾을 때 단어 그 발음도 같이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의 뜻을 이제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뉴스 청취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무래도 3번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 if a system, idea, or organization collapses, it suddenly fails or becomes too weak to continue. 그러니까 뭐 지속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어가 일단 verb, 동사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뜻을 영어 뜻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예시 문장을 물론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숙제를 하는 친구들 중에, 요 다른 단어, 그러니까 다른 뜻에 해당하는 예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느끼기에, 품사를 지키지 않고, 이제 다른 품사로 사용되는 뜻은 비슷한데 품사가 정확하지 않은, 이제, 미닝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if a system idea 이렇게 있을 때 뭐 여기서부터 쓴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긁어오기를 한 것 같은데, 긁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 같은데, 숙제를 한 다음에도 꼭 확인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숙제 예시를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예시가 올라왔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너무 잘했지만 한두 가지씩의 그 실수가 보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글씨랑 그 이제 정리하는 게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어서 예시로 보여주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거니까 슬퍼하시면 안 돼요. 자, collapse. 이 경우에도 이제 그 1번 품사도 잘 지켜줬는데, 뭐 명사, 동사 다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개괄적으로 쓰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 시간이 없으면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됐다 그러면 동사만 쓰되 너무 간단하지는 않게, 그러니까 이 동사에도 여러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뉴스 정치에 적절한 뜻으로 찾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동사로 붕괴되다, 무너지다 라는 뜻으로 찾았지만, 사실 예문의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She looked ready to collapse at any minut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faint, 기절하거나 막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절한 그 내가 찾은 의미에 맞는 예문까지 쓰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뉴스 청취에서 사용된 문장을 쓸 때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유튜브에는 자막을 선생님이 이제 지금 듣기 때문에 넣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막을 설정해서 유튜브 자막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subtitles 영어로 이제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영어 자막을 뉴스를 보면서 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입력한 그 자막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소리를 듣고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내보내는 자막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거 뉴스 뭐 선생님이 막 호주 뉴스도 넣고 이렇게 발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듣기도 어렵고 또 빨리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긁어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뭐 대충 내가 생각되는 가장 말이 되는 어떤 문장을 쓰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틀린 그 자체 자막을 그대로 쓰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단어 공부를 하실 때는 뉴스에서 쓰인 단어의 정확한 쓰임, 거기에 맞는 예문, 그 다음에 딕테이션을 할 때도 무조건 자막 보지 말고 내가 직접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